목에서도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을 수가 있죠. 그 중에서 오늘은 약간 희귀나치 질환 중에 하나인 후종인대고라증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. 혹시 병명을 들어보신 분 있나요? 이 중에? 상당히 생소하시죠? 왜냐면은 상당히 좀 희귀하고 난치 질환에 속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의외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또 희귀하지만은 않아요. 의외로 난치 질환 중에서도 상당히 좀 흔한 편이고요. 그래서 오늘은 그게 어떤 질환이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. 이런 분들이 있어요. 목이 아프고 뭔가 좀 디스크 증상처럼 좀 이렇게 저리고 힘이 빠지고 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심해지는 그런 특징들을 보이게 됩니다. 후종인대라는 거는 우리 척추를 보면은 척추뼈가 이렇게 쭉 이어져 있고 그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. 이 공간으로 우리 척수가 내려오죠. 그럼 그 척수를 통해서 말초신경들이 나가면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부위들을 이렇게 움직이고 감각을 느끼고 이렇게 됩니다. 그 조직들이 그대로 좀 잘 쌓여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대들이 이 척추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요. 후종인대라는 거는 바로 척수 공간 안에 있는 이 뒤를 둘러싸고 있는 이 인대를 후종인대라고 불러요. 근데 거기가 지금 뭐가 이렇게 생겼어요. 주로는 이제 칼슘이 침착이 되면서 뼈가 자라난다 그러는데요. 이 칼슘이 침착되는 게 이제 CT상으로 지금 보이고 있죠. 그래서 다양한 타입들이 있어요. 이게 쭉 이어져 가지고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띄엄띄엄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. 그게 이제 혼합돼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어디 하나만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고요. 주로 목에 생기는 경우들이 가장 흔한데 목뿐만 아니라 흉추나 요추나 허리나 이런 데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. 증상은 처음에는 그냥 목이 좀 뻣뻣하고 좀 손이 가끔씩 저리기도 했다가 이런 증상들로 이제 시작이 되고요. 그래서 어깨가 좀 아프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또 괜찮고 이런 증상으로 이제 시작이 되고 이제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점점 이제 감각이 좀 이상해지기 시작을 해요. 자, 근데 이제 후종인대고라증의 특징은 디스크는 보통은 한쪽으로 나타나는데 이 후종인대고라증은 증상이 양쪽으로 같이 나타난다는 게 이제 특징입니다. 그러니 이제 점점 힘이 빠져요. 그래서 조금 뭔가 이렇게 예전하고 다르게 힘이 잘 안 들어간다 싶은 이런 기분들이 이제 호소하기도 하고요. 이제 점점 심해지면은 하지 마비가 오기도 하고 보행에 좀 장애가 생기기도 하고 몸의 균형을 잡기가 좀 어려워지기도 하고 다양한 이런 중추성 신경 사인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. 자, 우리 몸에 있는 신경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. 중추신경과 말초신경. 중추신경이라는 건 뇌하고 척수까지를 얘기를 하고요. 말초신경이라는 거는 이제 허리, 이 척추에서 빠져나와가지고는 이 몸을 움직이는 걸 이제 말초신경이라고 그러는데 말초신경이 마비가 됐을 때랑 중추신경에 문제가 생길 때 반응이 전혀 달라요. 말초신경에 마비가 생기면은 이런 건반사 같은 게 매우 약하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는데요. 중추 쪽에서 마비가 되면은 이런 반사작용들이 훨씬 더 강하게 드러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보고 중추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이제 짐작을 하게 되죠. 몇 가지 이제 그런 걸 검사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텐데요. 첫 번째는 이제 손을 그냥 이렇게 쭉 뻗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손을 좀 모으고 이렇게 있다 보면은 중추 쪽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새끼손가락이나 네 번째 손가락이 살짝 벌어지면서 이렇게 힘이 빠지는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기도 하고요. 아니면 계속 쥐었다 폈다를 이제 하게 시킵니다. 그럼 정상적인 사람들은 거의 비슷한 속도로 쥐었다 폈다 이렇게 끝까지 잘해요. 근데 이 중추 쪽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조금 하다 보면은 이렇게 폭도 많이 작아지고 그리고 쥐었다 폈다가 좀 일정하지가 않고 좀 이렇게 박자가 약간 전다든지 이런 특징들이 이제 보이게 되고요. 아니면은 간단한 이제 반사 검사로 중지를 잡고 손에 힘을 빼게 하고요. 여기 손톱으로 이렇게 통 튕겨 보는 거예요. 정상적인 사람들은 별다른 반응이 없는데 이 중추 쪽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통 튕길 때 꼼찔하고 옆에 있는 손가락들이 같이 움직입니다. 통 튕기면 이렇게 꼼찔하고 움직이는 이런 특징을 보이면 중추 쪽 어디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거나 손해 쪽이나 아니면은 척수 쪽이나 그래서 저도 이제 진찰하다 보면은 뭔가 좀 중추 쪽에 문제가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 한 번씩 이제 검사를 의뢰를 하게 되는데요.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척수에 암이 있는 거를 찾아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이 이제 파킨슨이 진행되는 거를 미리 좀 발견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.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얼만큼 빨리 조기에 발견을 하느냐가 실은 상당히 중요해요. 너무 많이 진행된 다음에는 회복하기가 어려운데 초기에 발견을 하게 되면 병의 진행을 상당히 좀 늦출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문제가 어디에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이 신경의 특징은 문제가 생긴 부위 밑으로가 다 문제가 나타나요.
그래서 경추 쪽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팔도 마비가 되고 팔만 마비가 되는 게 아니라 다리까지 다 마비가 됩니다. 만약에 허리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요추 쪽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다리만 하반신 마비만 되겠죠. 상체는 괜찮겠죠. 그래서 어느 정도 레벨의 문제가 있는지는 그 사람의 증상을 통해서 유추를 하게 되고요. 고라증의 원인은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왜 생기는지 잘 몰라요. 그냥 이 사람이 일단 생겼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면 최대한 늦출까 그런 거에 대한 연구들도 있지만 특별히 이걸 또 진행을 늦출 만한 특별한 약도 지금은 별로 없는 편입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치료들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뭐 외상이나 당뇨나 비만이 있는 분들이 좀 더 위험성이 높다고 하고요. 면역 질환이나 간성 척추염으로 인해서 생기기도 하고 후종인대보라증을 하나의 자가 면역 질환으로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근데 특이하게 우리나라랑 일본에 좀 많아요. 다른 나라에 비해서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의외로 좀 많이 발병을 하는 편이고요.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계속 관리를 해나가고 증상을 이제 관리를 해나가다가 이게 점점 자라나서 마비가 될 정도가 되면은 이게 자라나는 만큼 요 뒤에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아예 후궁을 이렇게 절제를 하고 따버리는 이런 수술을 하기도 하고요. 이 사이로 이렇게 자그마한 끌 같은 걸 집어넣어서 이걸 긁어내는 그런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일단은 한의원에서는 이런 분들이 오면 최대한 그쪽이 좀 순환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치료를 위주로 하게 되고요. 왜냐하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조직들은요, 지금 이 순간에도 일부는 계속 세포가 죽고 있고요. 일부 세포는 계속 새로 태어나고 있어요. 계속 재생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피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달 정도면 완전히 새로운 세포로 다 뒤바뀐다 그러고요. 이 뼈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정도 주기로 완전히 새로운 세포로 다 바뀌는 그런 주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뼈들이 혹은 인대가 이제 재생이 잘 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. 재생이 잘 되려면 혈액 공급이 잘 돼야 되겠죠. 그리고 필요한 영양물질들이 잘 공급이 돼야 될 거예요. 근데 혈액 공급이 잘 안 된다든지 아니면 필요한 영양물질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될 때 일단은 죽은 세포를 대체하기 위해서 다른 세포들이 이제 자리를 잡게 돼요. 그게 바로 이제 뭐 어디 석회가 낀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. 그래서 후종인대보라증도 이 후종인대에 석회가 끼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 혈액 흐름을 얼마나 좀 잘 관리하느냐가 중요하고요. 자, 혈액순환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뭐가 있어요? 어깨동맥월침이죠. 네, 혈액순환 치료의 끝판왕, 짱! 네, 어디든지 다 순환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치료 방법이죠. 또 하나는 이제 국소에다가 봉독을 쓰는 방법이 있어요. 후종인대보라증을 봉독으로 좀 지연시키고 조금 더 회복이 됐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있는데 벌에 쏘이면 좀 붓고 가려운 것처럼 그 근처에 벌침을 나서 일시적으로 이런 순환들이 좀 잘 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. 이 후종인대보라증이요. 사상 체질 중에서 소양인들하고 태음인들이 많아요. 태음인이나 소음인들한테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상당히 좀 체질적인 소인들이 많고요. 소양인들은 칼슘 침착이 상당히 좀 잘 되는 편이에요. 그래서 일부러 뭐 우유라든지 이렇게 칼슘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드실 필요가 별로 없는 체질인데, 근데 이런 체질들이 이제 평소에 막 이렇게 칼슘 같은 거를 열심히 먹다 보면은 몸에 어디가 이제 석회가 끼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, 후종인대보라증도 지금까지 제가 봤던 모든 후종인대보라증 환자들이 다 소양인들이었어요. 거의 대부분 체질적으로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분들이 평상시에 좀 체질 관리를 잘 하고 음식 관리를 잘 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또 병세를 좀 늦출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조금씩 더 회복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후종인대보라증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고요. 만약에 내가 이 병은 급격하게 생기지는 않아요. 아주 서서히 장기간 몇 년에 걸쳐서 조금씩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런 특징들을 보이기 때문에 내가 최근 들어서 혹은 몇 개월 사이에 조금씩 뭔가 좀 몸에 힘이 없는 것 같다든지 감각이 좀 이상한 것 같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한 번 정도 좀 진찰을 해보는 게 좋고요. 자, 그런 진찰은 처음에 어디 가서 받을까요?